엄마 아빠 모두 알고 할아버지, 할머니, 시터님까지 우리 동네 어린이병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아정신과 전문의 박소영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그 중에서도 소아청소년의 세부 전문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정신건강의학과라는 거는 사람의 마음이나 인지, 그리고 이제 마음의 움직임과 뭐 무의식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치료하고 도움을 드리는 그런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정신과에서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음과 심리에 대해서, 우리 감정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평가를 하는 그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작업 중에 하나인 심리평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보기 위해서 제가 전문가 한 분을 모셨는데요. 바로 임상심리 전문가이신 류은영 선생님을 초대했습니다. 네, 선생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임상심리 전문가 류은영입니다. 저는 대학병원에서 수련받은 이후에 정신과 병원, 사설상담센터, 기업 등 다양한 장면에서 임상심리 전문가로 근무해왔습니다. 네. 우리 윤영 선생님께서는 예전에 저랑 같이 굉장히 많은 이제 일들을 했던 그런 사이죠. 우리 윤영 선생님께서 원래 이렇게 좀 낯도 가리고 이제 이러시는데 오늘 제가 어렵게 부탁해서 네, 모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확하게 이제 임상심리사가 무엇인지, 무엇을 하는 직업인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임상심리 전문가는 정신과 환자나 그런 질병의 정신과 질환에 대한 치료를 위한 다양한 연구, 심리평가, 심리치료, 교육,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요. 환자들의 정확한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심리평가를 하는 모습과 그리고 다양한 심리치료를 시행하는 모습으로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제일 많이 보실 수 있는 곳이 이제 정신과에 갔는데 이제 정신과 의사랑 상담을 하고 나서 그럼 평가를 해보자 했을 때 우리 임상심리 전문가 선생님 만나서 이렇게 또 평가도 하고 이제 그러는 거죠. 일반 보호자분들께서 느끼시기에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새 워낙에 임상심리사, 상담심리사, 상담심리 전문가, 치료사, 상담사, 이런 맞아요. 굉장히 많은 용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워낙 사실 비슷비슷하게 들리기도 하고 이제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함께 임상심리 수련실이 함께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그때 이제 수련도 받고 협력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임상심리 전문가라는 이 전문가 자격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취득을 하게 되는 건가요? 우선은 이제 심리 치료와 평가 등 다양한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수련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제 저는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3년 동안 이제 수련을 받았고, 이때는 다양한 증상을 가진 환자들에 대한 심리평가, 치료, 교육 등에 대해서 연차별로 심도 깊게 배웠습니다. 특히 1년차 때는 상대적으로 좀 진단이 명확하거나 검사나 치료를 하기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수월한 환자들, 2년차가 되거나 3년차가 되면 조금 더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은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저희가 평가하고 치료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을 밟았고요. 이때 진행할 때는 심리평가나 치료를 하면 모든 사례에 대해서 1대1로 슈퍼바이저 선생님한테 지도를 받고, 이제 그 사이에서도 정신과 이런 원장님 같은 정신과 의사, 그다음에 정신과에 계신 간호사분들, 그리고 사회복지사 등과 협력적으로 환자들에게 필요한 치료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역할들을 배우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3년간 이제 수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수련을 받기 전에도 관련 학과를 우선 졸업을 하고. 맞아요. 그쵸? 저는 심리학과를 석사까지 졸업을 한 이후에 이제 대학병원에 수련을 들어갔어요. 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제 심리평가가 사실은 요즘에는 굉장히 좀 대중화가 됐어요. 요즘에는 사실
성인분들도 한 번씩 해보시기도 하시고, 또 소아청소년들에서는 정신건강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이제 부모님들도 큰 문제가 없어도 우리 아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심리평가를 하시는 경우들도 꽤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심리평가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어떻게 해서 객관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는지, 이 심리평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네. 그러면 우선 심리평가 자체에 대해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원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요. 네. 우선 지금 이 상태에서 원장님 보시기에 제 키가 한 몇 센티미터 정도로 보일까요? 대략 어림잡아 저보다는 작아 보이는데, 또 앉은 키 가지고는 말할 수 없고, 말해도 되나요? 네, 거기까지. 네. 이게 정확한 상대방의 키를 예상을 하거나 가늠을 하려면 앉아있는 상태, 뭐 복장, 아니면 착용한 신발, 서 있는지, 아니면 다리를 구부리고 있는지, 다리를 벌리고 있는지, 이런 다양한 상태에 따라서 우리는 상대방의 키를 정확하게 가늠하는 건 실제로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대충 짐작만 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 키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키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도구, 그리고 도구와 더불어서 이 도구를 정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동반되어야만 정확한 키를 우리는 측정할 수 있거든요. 마음을 측정하는 것에도 정확하게 측정하고 그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도구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이렇게 마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이 바로 심리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평가 과정에는 적절한 도구를 정확한 방법으로 사용해서 측정한 다음에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 대상자나 환자분들에게 필요한 해석을 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것까지가 이 심리평가에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키의 비유해서 설명해 주시니까 이제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평가라는 것이 사실 그 마음이라든지 사람의 생각, 그 감정이라는 게 굉장히 좀 주관적이기도 하고 겉으로 보는 것과는 상당히 이제 또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특히 뭐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나 말을 잘 안 하려고 하는 청소년들, 그리고 자기 마음을 잘 모르는 성인분들 같은 경우에 심리평가를 하고 난 이후에 내가 좀 이랬구나. 사실은 내가 괴로웠던 게 사실 이것 때문이구나 하고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신과에서는 보통 이제 초기에 내원을 하시면은 이제 정신과 의사가 진료를 보고 이분은 좀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겠다. 혹은 이분은 주의력이나 인지에 좀 어려움이 있겠다. 혹은 아이들이 왔을 때는 이 친구는 발달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검사 처방에 따라서 심리평가가 무엇을 할지를 결정이 되고, 그럼 이제 심리평가를 진행을 하게 되죠. 초기에 이런 과정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활용이 됩니다. 근데 정신과 말고도 사실 이제 임상심리평가가 활용되는 장면들이 꽤 많이 있죠. 네, 맞습니다. 일단 저처럼 대학병원에서 수련을 받은 후에 임상심리 전문가를 취득해서 이제 다양한 장면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실제로 계시고요. 그 중에서는 뭐 사서울심리상담센터나 뭐 발달센터, 해바라기센터, 뭐 스마일센터 등 다양한 곳에서도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기관에 방문하셔서도 심리평가를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해당 기관의 설립 목적이나 이용 대상자들에 따라서 앞서 원장님께서 언급해주신 모든 평가를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전에 미리 방문하시기 전에 확인하시는 것을 먼저 권장드립니다. 네. 근데 이제 요즘에는 보호자분들이 이렇게 이제 제가 무슨 검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선생님 저는 풀배터리 검사하고 싶어요. 이렇게 이제 먼저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내과로 치면은 저는 배가 아프니까 저는 복부 CT를 찍겠습니다. 근데 저는 CT는 말고 초음파를 찍고 싶어요. 뭐 이렇게 하는 것과 조금 비슷할 수 있는데, 이제 그만큼 이 풀배터리라는 말이 조금 이제 대중화가 된 것 같아요. 풀배터리라는 거는 뭔가요, 선생님?
우선 심리 평가에 대한 정보가 이제 굉장히 많아졌고 네네. 온라인에서도 검색도 되다 보니까 네. 나도 풀배터리 받고 싶다 네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 저도 되게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네. 사실 이 검사가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말씀하신 대로 나 좀 도움이 받고 싶다. 네네네. 나 이런 거 좀 힘든데 좀 이렇게 도와주세요 라는 표현으로 풀배터리를 말씀하시는데 풀배터리는 뭐 지능, 정서, 성격, 스트레스 등의 다양하고 전반적인 심리 상태를 측정하는 마음에 대한 종합 검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자기 보고식 검사를 좀 사전에 작성해 주시고 검사실에 오셔서 대면 검사, 그다음 면담 등으로 한 4시간 정도는 소요가 된다고 보셔야 되고요.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마음에 대한 상태를 스캔해서 보실 수 있고 이때 단순히 검사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현재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이것과 기초해서 진단이나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것까지가 이 풀배터리의 전반적인 과정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풀 배터리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종합 심리 검사 맞아요. 세트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저는 이제 이런 이제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걱정이 되는 것이 이게 검사가 좋다, 검사를 해보면 좋다 이런 것들이 이제 늘어나면서 사실 검증되지 않은 곳에서 검사를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아졌어요.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네, 많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진료실에서 이런 경우들을 꽤 많이 보니까 사실은 좀 화가 날 때도 있고 안타까울 때도 많습니다. 사실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뭔가 아이가 어려움이 있거나 그래서 검사를 하셨어요. 검사를 하고 그 검사에 따라서 뭔가를 하고 계셨는데 몇 년 후에 혹은 이제 좀 시간이 지난 후에 아이가 좋아지지 않아서 진료실에 오셔서 이제 제가 검사한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자격이 불충분하신 분이 검사를 했다든지 검사를 했는데 아이에게 맞지 않는 검사를 했다든지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뭐 어떤 설명이나 도움을 받지 못한 경우 이런 경우들을 이제 사실은 꽤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사실 개인적으로 검사 자체보다도 검사를 한 후에 그 해석을 누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제 해석을 한 사람과 제가 얼마나 그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얼마나 이제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질적인 평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안 된 채로 그냥 검사만 했다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은 거죠. 맞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선 그 수치만 받아서 오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 그쵸.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대부분 제일 많이 어머님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능검사인데 네. 선생님 저 지능 몇 점이었다. 네. 이 정말 수치만 딸랑 들고 네, 네. 오시는데 사실 우리가 100점 만점으로 기준했을 때 둘 다 90점을 맞았어도 어떤 다른 두 사람이 네. 둘 다 90점을 받아도 A라는 친구는 좀 쉬운 문제부터 차근차근 잘 풀어서 90점을 맞은 친구도 있고 B라는 친구는 쉬운 문제도 중간중간 많이 틀리지만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가지고 90점을 받은 친구가 있는데 사실 이 두 친구한테 필요한 개입이나 접근은 매우 달라질 수 그렇죠. 있는데 단순히 저 90점 받았어요. 근데 우리 애는 왜 이래요?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그렇죠. 많아서 네. 사실 그 검사 과정 중에 나오거나 그 질적인 평가들이 매우 중요한데 너무 많이 놓치고 있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간 투자하고 돈 투자한 거 대비 네. 너무 많이 좀 안타까움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정신과에 대한 문턱이 좀 높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이렇게 검사를 좀 검증되지 않은 곳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누가 했는데 좋았다는데 가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사실 상황에 대한 그 판단 능력 그리고 해석 능력 그 다음에 이제 정신 건강에 대한 이해 능력 정신 건강 진단에 대한 인지 능력 이런 것들이 사실 평가자한테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도 임상심리 수련을 대학병원에서 정신과와 함께 받는 게 그런 이유들 때문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뭐 스트레스 몇 점, 아니면 지능 몇 점 이런 것만이 아니라 좀 그 이면에 있는 다양한 의미들을 파악하고 그 특징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트레이닝과 그리고 공부가 필요한데요. 저도 이제 3년 정도 수련을 받으면서 좀
특정한 시기에 네. 약간 저 좀 평가 잘한다. 나 스스로? 스스로 이 정도면 환자분들 만나서 검사 시행하는 것도 그렇고 네. 보고서 쓰고 평가하는 것도 이 정도면 나 이제 산을 내려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자만의 시기를 잠깐 겪었던 시간이 있었는데 저희가 1대1로 슈퍼비전을 받다 보니까 다시 슈퍼바이저 선생님한테 굉장히 자신감이 넘쳐서 슈퍼비전을 받으러 갔는데 이제 은영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적을 또 해주시죠. 지적을 해주시고 나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고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아는 건 굉장히 적은 부분이었고 어쩌면 제가 뭐 잘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상태였던 거죠. 그게 무서운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모르는 걸 모르고 해버리면 그거는 이제 해를 끼치는 그쵸. 거잖아요. 선생님 저 같은 전문가들은 의무적으로도 보수교육을 계속 받아야 되고 또 사실 이제 진료실 안에서도 조금 어려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임상심리평가 를 하는 과정에서도 선생님이랑 이제 주치의가 같이 논의도 많이 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좀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제 본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좀 검증받은 곳에서 제대로 된 검사와 평가를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검사가 또 뭐 한 달에 한 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평생에 한두 번 혹은 이제 많아도 이제 1년에 2번 이상을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한 번에 받을 때 제대로 된 검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선생님께서 우리 보호자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있다면요. 우선 저는 그 심리 검사나 심리 평가를 받으실 때 많은 분들이 조금 신중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검사를 많이 받으시는 모습들이 다이어트를 하고 있을 때 오늘 몸무게가 늘었나 빠졌나를 반복적으로 체크하는 것과 좀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몸무게를 계속 측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이어트에 맞는 식단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적절한 방향성을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한데 의미 없이 매일 몸무게만 체크를 하는 건 진짜 해야 할 일들을 놓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심리 평가를 받으실 때도 단순히 평가를 받는 것 자체에 목적을 두시기보다는 궁극적으로 방문하시는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치료나 방향성을 잘 제시하고 잘 찾아가는 좋은 길잡이로서의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적절하게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평가를 받으시는 그런 현명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전문가 선생님을 모셔가지고 저희가 좀 중요한 얘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굉장히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답답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특별히 모셔서 영상을 찍었고요. 이제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